네, 영화계 153화 블랙팬서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2부에선 블랙팬서에 대한 시놉시스와 함께 영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워 이후로 와칸다의 왕인 트차카가 죽었기 때문에 트차카의 아들인 트찰라가 와칸다의 국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한편 영국의 런던 박물관에 있던 비브라늄으로 만들어진 유물을 에릭 킬몬거와 율리시스 클로에 의해서 탈취당합니다. 이들은 비브라늄을 팔아넘기기 위해 하필이면 대한민국의 부산에서 거래자와 접선을 하기로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와칸다 일행도 부산에 오게 됩니다. 네. 혈투 끝에 율리시스 클로를 미국 CIA와 잡지만 에릭 킬몬거의 등장에 의해 놓쳐버리게 되고 와칸다로 킬몬거가 오게 됩니다. 알고 보니 트찰라의 삼촌인 은조부 왕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은조부 왕자는 미국에 잠입해서 그곳에서 흑인들의 처참한 현실에 분노하여 와칸다의 비브라늄 무기를 이용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 국왕이었던 트차카가 은조부를 죽이게 되고 은조부의 아들인 킬몬거가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트찰라는 이 도전을 받아들이게 되고 킬몬거와 싸우지만 패배하여 킬몬거가 와칸다의 새로운 왕이 됩니다. 킬몬거는 전 세계의 흑인들에게 와칸다의 무기를 나눠주고 세계를 지배할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 정도가 시놉시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일단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실망한 게 액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실망한 걸 이야기하겠지만 저희가 마블 유니버스의 작품을 봤을 때 캐릭터 특성에 의한 액션들이 항상 보여잖아요.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언맨 같은 경우엔 기계 수트를 입은 단단한 액션, 광선이나 미사일 같은 화려한 CG를 이용한 액션들이 장기고 캡틴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멋있는 몸에서 나오는 첩보 영화스럽지. 네, 헐리우드 특유의 그런 액션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돋보이고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11워에서는 압도적인 힘이라기보다는 캐릭터들의 특성들을 굉장히 잘 살려서 아기자기한 재미들을 잘 보여줬잖아요. 이런 것들이 참 마블 유니버스의 장점인데 블랙팬서라고 하는 캐릭터의 액션은 과연 무엇인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물론 기존의 마블 영화들에서 좋은 액션이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네. 생각해보면 다 이러긴 했어. 평균적으로 보면 이 수준이었어. 네. 그냥 좋은 것만 뽑아보면 좋은 게 있었을 뿐이고 조잡한 액션들 되게 많잖아. 네. 그러니까 카메라 액션이라고 하지. 동작으로 액션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돌려가면서 난잡하게 굴면서 역동성을 취하는 그런 액션들 있잖아. 네. 그런 게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블랙팬서 액션에서 고유의 단점을 꼽자면은 가시적이지 않다. 가시적이지 않다. 일단 어두워. 파이널 매치 자체도 어두운 데서 행해지잖아. 그렇죠. 뭐 어떻게 싸우는지 일단 알아보기가 힘들어. 동작이 잘 안 보인다고. 맞아요. 뭐 조잡하고 말고를 떠나서. 일부러 숨기는 듯한 느낌도 보여요. 그리고 트레이드 마크 같은 그런 동작들이 너무 보이지 않는다 이번 작품에서는. 그러니까 마블 시리즈의 액션이라는 거는 난 프로레슬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프로레슬링의 핵심은 뭐야? 선수별 고유 기믹, 개성, 그리고 그것을 표상하는 피니시 무브 뭐 이런 거란 말이야. 네네네. 근데 블랙팬서 보고서 블랙팬서가 어떤 고유한 기술이 있는지 무슨 피니시 무브가 있는지 이런 거 알기가 어렵잖아. 그때그때 팔다리가 오간다 뭐 이 정도의 어떤 일반화된 액션들이지 개성적인 액션이 아니라는 거지. 그 점에서 프로레슬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미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뻔하게 보이는 액션일지라도 그거라도 기대하고 가는 건데 그것마저 없으니까 뭘 본 건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피카츄 뭐 100만 볼트 몸통 박치기 이런 거 보려고 하는데 그냥 햄스터처럼 뭐 투닥투닥 물어뜯다가 끝나는 뭐 이런 액션이잖아. 네. 아 그리고 저도 이번 작품에서 그게 유독 보이더라고요. 왕이 계승식을 하기 위해서 부족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다음에 이상한 박자와 함께 몸 동작을 맞춰요. 가슴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러면서 WWE의 관중들이 레슬링을 보면서 손짓을 하느냐. 그리고 트찰라와 킬몬거와의 전투를 보면은 기술이랄 게 없이 그냥 주먹 다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이거 레슬링보다 재미없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지. 그리고 레슬링이라는 생각을 왜 했냐면은 실제 WWE 보면은 스토리가 그 레슬링 밖에서 진행이 된 다음에 레슬링으로 링 밖에서 그쵸 링 밖에서 진행이 된 다음에 링으로 끌고 오잖아요. 그렇지. 장외 매치가 또 있고 장내 매치가 또 있고 그렇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묘미고. 이 영화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장내 매치에서 계속 하다가 이제 링 밖에서 스토리가 펼쳐지고 마지막에는 또 링 안에서 하는 거는 식상하니까 자기 부상 열차 그 돌아다니는 그쪽 스테이지를 빌려가지고 마치 철권이나 킹 오브 파이터에서 그런 장소 변경으로 싸우고 있구나. 액션의 고유성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약손, 큰 손 이런 것만 있을 뿐이지. 그치. 약발, 큰발 그런 그냥 기본적인 액션 동작만 있을 뿐이지 뭐 에너르기 파라든지 뭐 이런 기술이 없으니까 너무 단조로운 거야. 그치.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기본기 액션이 뛰어나지도 않고 나는 다크나이트 라이즈보다 재미없는 액션을 보게 될 줄은 또 몰랐어. 어쨌든 킬몬거가 블랙팬서가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치. 끝은 뻔한데 이 액션마저도 지루하니까 참 이거 우습더라고요. 그 자체가 정말 어이가 없었고 두 번째로 원격 조종하는 게 전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싸움을 벌이잖아요. 그러다가 자동차를 무슨 센서 같은 거를 딱 붙이니까 트찰라의 동생이 동기화가 되는 거지. 동기화가 돼서 와칸다에서 직접 원격 조정을 합니다. 그게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돼서 0.1초의 오차도 없이 조정이 가능한가? 이게 아무리 비브라늄이라고 하는 원석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발달이 됐다고 쳐도 이게 가능한 거면은 블랙팬서가 여기까지 올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블랙팬서는 지금 갓 국왕이 된 사람인데 몸도 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굳이 여기까지 날라와서 그런 액션을 펼친다? 아니 이렇게 원격 조정으로 가능한 거면 그냥 특파원 몇 명 보내가지고 자기 기계나 비행기 같은 거 거기서 움직이게 하면 되는 거 아닌 건가? 그치. 싶을 정도로 망가진 설정이더라고요. 동의하는데 네. 나는 사실 그렇게만 말하면 좀 불충분하고 애초에 와칸다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와칸다라는 국가 자체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 영화를 차라리 안 만드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해. 왜냐하면은 이 영화를 만들려고 했던 목적이 뭐야? 블랙팬서라는 캐릭터를 구체화시키고 그러면서 와칸다라는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영화인 거잖아. 근데 와칸다라는 배경을 왜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굳이 이런 와칸다라는 배경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설정들이 말이 안 돼도 받아줄 수 있는 건 히어로물이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기 때문인 거잖아. 히어로물이니까 봐달라는 이런 의미인 거고. 근데 근본적으로 따지면은 히어로물인데 왜 배경 설명을 굳이 해야 되는 건가? 히어로물이면 그냥 와칸다에 있는 블랙팬서라는 인물이 날뛰는 뭐 스토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설명 없이 가도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굳이 설명을 덧붙인단 말이지. 그래서 자갈시장에서 원격 조정으로 자동차 몰고 다니고 이런 거는 진짜 뭐라 그럴까, 이 근본적인 와칸다라는 말도 안 되는 세계에 있어서 지엽적인 문제고 하나부터 열까지 말이 안 되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를 굳이 왜 만들어놨느냐. 그럼 안 만들어놨으면 우리가 생각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 그치. 그냥 뭐 와칸다라는 나라가 있나 보다, 뭐 있나 보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굳이 2시간 10분짜리 영화로 만들어놨단 말이지. 우리가 보면서 위화감을 팍팍 느끼라고 만들어놓은 건지 이거는. 그쵸. 뭐 그 정도 좀 문제의식을 좀 제기하고 싶네요. 그래서 저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그 원격 조정인데 하여튼 스미스 말대로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요소가 많은데 좀 짚어보자면은 와칸다는 악의 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설정을 따지고 보면은 완전 역사 자체를 지구에서 벌어진 일과 동일시 가져가잖아요. 흑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것을 해방하기 위해 와칸다의 무기를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는 킬몬거의 이야기와 비브라늄의 탈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와 동일하게 와칸다라고 하는 나라도 존재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와칸다는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92년도에 비행기선을 날아갔고 몸도 위장해서 갑자기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스텔스도 가능한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동안 뭐 했나 아프리카가 고통받을 동안.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블랙팬서라고 하는 영웅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블랙팬서가 초반에 보면은 인신매매 당할 뻔했던 여성들을 도와주죠. 도와준 다음에 사라지려고 하니까 여성들이 블랙팬서를 굉장히 우러러보고 찬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블랙팬서라고 하는 인물은 아프리카의 와칸다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인지도가 있다는 거지. 네. 그럼 그런 인물인데 왜 아프리카가 고통받고 있던 것을 왜 가만 보고 있었느냐. 굳이 킬몬거에 의해서 이제서야 의식이 바뀌고 이제서야 기구를 만들고 이것을 보니까 와칸다라고 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왜 그런 것을 외면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은 안 할 수 없는 거죠. 뭐 그거는 작품에서 설명이 돼 있잖아. 외부와 교류를 차단해서 우리의 내부 사정을 바깥에 알리지 않겠다. 그래서 외적의 침입을 방비하겠다. 뭐 이런 게 명분이잖아. 그렇죠. 이게 사실 말이 안 돼. 왜냐하면은
그 와칸다 보면은 어. 스파이도 세계 각지에 파견해놨고 그쵸. 이 과학기술이라는 게 온전히 와칸다의 힘만으로 성취되지 않았을 거야 솔직히. 뭐 여기저기 세계 각지에서 정보들을 수집했겠지. 그 말을 대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쯤에 어. 비행기가 구조가 미국 거랑 똑같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거는 뭐 산업사회가 훔쳐왔겠지. 일방적으로 와칸다에서만 산업사회의 정보와 기술을 은밀하게 빼오는 게 가능하냐? 그게 절대 가능하지 않거든. 정보라는 건 퍼지기 마련이고 새나가기 마련이란 말이야. 당연히 그런 물밑 작업을 와칸다에서 행하면 와칸다의 정체도 드러나게 되기 마련이고 와칸다의 존재가 이렇게 신비스러울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애초에 외부와의 교류를 차단한다. 외부로부터 우리의 존재를 감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해외 국가들의 대응도 이상하지. 와칸다의 존재를 지금까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심지어 유물도 박물관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치, 와칸다의 유물이. 무려 바이브라니움으로 만들어진 그렇게 귀한 토템이면은 당연히 분석이 이루어졌을 거고 와칸다 지역에 대해서 의혹의 눈초리가 최소한 있겠지. 전모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근데 심지어 CIA 고위 관계자조차 아무 짐작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근데 또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니란 거지. 그 와중에. 클로도 알고 킬몽거도 알고 아는 사람 많단 말이야. 뭐 얘네만 알겠어 사실 따지고 보면? 그치. 더 많겠지. 어. 그러면은 입소문이 탔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치. 여기서 근본적으로 외부로부터 자신들을 은폐하고자 한다라는 목적 자체가 허상이 돼버리는 거지. 와칸다는 그러면 뭐 한 거냐라는 질문을 다시 회귀하게 되는 거고. 애초에 따지고 들수록 말이 안 되는 나라야 이거는. 앞뒤가 너무 안 맞아. 그리고 비브라늄은 여태까지 많이 거래가 일어났을 텐데 탈취가 돼서 왜 이제서야 그거를 막으려 드느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지. 하필 서울에 부산에서. 급조한 설정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지.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와칸다라는 국가는 하이테크놀로지 국가잖아. 이것도 사실 불가능하지만 일국이 자신만의 힘으로 독립적인 공간에서 어떻게 그런 문명을 구축하겠어. 해외와의 교류도 제한적인데. 근데 뭐 그렇다 쳐. 마법이다 쳐. 근데 정치 체제는 그 하이테크놀로지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사회상이라는 게 과학기술만 비대하게 발달하고 이 정치제도는 그에 아예 못 미치고 이런 건 말이 안 된다고. 그치. 물론 이 사이에서 어느 정도 간극이 벌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얘기고 기본적으로는 학술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정치체제도 그에 맞게 혁신되기 마련이잖아. 그치. 아무리 중국이 미개한 체제니 뭐니 해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도의 정치체제를 이루고 있는 국가인 거잖아. 그와 비슷하게 와칸다도 그 정도의 고등한 과학기술 체계를 완성한 나라면은 정치가 이루어지는 방식도 그의 격에 맞는 게 당연한 거지. 이 와칸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치. 와칸다의 산업계층이라든가 문화계층이라든가 지배계층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기술적인 측면들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족속들일 거 아니야. 근데 막상 실제로 영화에서 정치 묘사되는 거는 몇몇 부족의 지도자들이 마치 과두정처럼 과두정이라고 하기도 그렇지 정말 소수 인원이잖아. 그 소수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 잠깐 하고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지도자를 결정하는 건 또 전통 아프리카 부족의 제의들을 할리우드스럽게 윤색을 해버린 듯한 야인시대 맞짱으로 이게 진행이 된단 말이야. 네. 혹은 스투의 라크시드처럼. 야인시대가 차라리 나. 이게 밸런스가 전혀 안 맞잖아. 어떻게 이런 야만적이고 미개한 수준의 정치 체제에서 이런 고도의 과학기술을 이끌어갈 수가 있겠어. 와칸다 지식인들이나 산업계층들이나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은 허수아비겠냐고. 그니까. 귀족 집단도 있을 것이고 엘리트 집단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내부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체제에 대해서 반발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게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 거냐. 그치. 물론 종교적인 측면이 있을 수는 있지. 근데 그 종교적인 측면과 별개로 역동적인 사회상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전혀 묘사되지 않았단 말이지. 근데 사실 묘사할 수가 없어. 영화잖아. 드라마가 아니고 분량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와칸다의 전모를 묘사한다. 와칸다의 세계관을 관객들에게 구체화시킨다. 이건 애초에 말도 안 되는 목표였던 거지. 불가능한 목표고. 그러면은 후까지 이상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은 이 영화는 처음부터 만들어져서는 안 됐을 영화다 라는 거지. 쓸데없이 만들어갖고 어려운 문제만 더 풀어놨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 잘 설명을 해줘서 시원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와칸다는 너무나도 큰 힘을 갖고 있지만 알려져서는 안 돼 뭐 이런 은둔자 같은 나라이잖아요.
그러면 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왕권을 더욱더 굳건히 해야 되는 게 맞거든? 그치. 어떤 왕이 갑자기 등장을 해갖고 급진적인 사상을 펼쳐갖고 와칸다의 과학이나 무기, 정치 같은 것들을 다 개방해갖고 뭐 그런 야욕을 펼칠 수 있는 왕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나라에서 왕을 뽑는 선출 방식이 이렇게 미개할 수 있는가 싶은 거지. 선사시대 수준이잖아. 그쵸. 이거는 아무리 봐도 그냥 아프리카에 있는 부족이니까 그 미덕을 더 살리자 이런 정도밖에 의미가 없어요. 아프리카 팬시인 거고. 그쵸. 할리우드에서 상품화 시키는 거지 아프리카를. 그쵸. 그러니까 이런 나라면은 사실 쿠데타가 달 단위로 일어나야 돼. 연 단위가 아니고 도저히 유지가 될 수 없는 정치 체제야. 그냥 띠꺼우면은 맞짱 뜨자 해가지고 왕이 가리는 뭐 이런 거 아니야.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이런 국가도 나름의 정치 행위라는 건 있을 거 아니야. 맞짱을 통해서 형식적으로 왕위를 계승하고 이런다 쳐도 실질적으로는 꼭 그렇게만 이루어지진 않을 거 아니야. 정치적인 실세들과 귀족 집단 혹은 관료 집단, 통치 집단 이런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싸바싸바 해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나름의 일련의 흐름이 있겠지. 그러니까 제유식 같은 경우도 꼬운 놈이 있었는데 나와봐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진짜 꼬운 놈이 나오면 안 되는 식으로 굴러가야 맞지. 그치. 뭐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 치더라도 이미 물밑에서는 다 포섭이 돼 있고 그치. 돌아가는 구조 자체는 따로 있고 그런 식으로 정치가 돌아가야 되잖아. 지성인들이면은 사람이면 지성이 있잖아. 그치. 지성적인 존재고 정치 행위를 할 줄 아는 존재고 패거리를 만들고 모략을 꾸밀 줄 아는 존재가 사람이잖아 사실. 그치.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이 있으니까 과학도 그 정도 발전한 거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지. 킬몽거가 나타나가지고 야 나 왕의 후손이니까 나에게도 패권을 다툴 기회를 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오케이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지. 그치. 재상도 있을 것이고 왕족 집단도 있을 것이고 다 어떤 식으로 서로 상호 견제가 들어가고 이럴 거 아니야. 발언권이 그렇게 왕족이라고 마구 주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치. 너는 귀한 혈통이니까 우리가 받아줄게 뭐 인정해줄게 뭐 리스펙 해줄게 이런 식으로 굴러가지 않을 거란 말이지. 당연히 권력 다툼에 의해서 뭔가 조정이 되고 간섭이 되고 견제가 되고 입을 막아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없이 순조롭게 왕족의 피를 이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왕위에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정치체제를 갖다 놨단 말이지. 이거는 와칸다 왕국이 아니라 사실상 미국 오클랜드 티네이저 갱스터 집단을 그냥 갖다 놓은 거다. 그런 수준의 정치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정략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 없이. 또 하나 이야기를 들자면은 네. 킬몽거가 이렇게 등장할 수조차 없다. 왜냐면 킬몽거는 반역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네. 왕의 후손이니까 왕위에 도전할 자격이 주어진다. 우리 모두 박수치자 이게 아니라 배신자 자식 아니냐. 저놈도 원래 죽어야 되는 건데 그때 손을 못 썼을 뿐이니까 이번에 사형 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갈 맞거든. 킬몽거가 큰 소리 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냥 어디 끌려가지고 아무도 몰래 죽었어야 돼 사실. 그치. 이렇게 대전에 등장할 수 없어. 더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마블 세계관에서 제3가 2위가 아이언맨이야. 1위가 블랙팬서야. 그 정도 재력이 있으면은 최소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친위대가 꾸려져 있어야 되거든. 그치. 아니 근데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구가 와가지고 나 왕족이요 이거를 다 믿어? 뭐 반지 하나 있다고? 말이 안 되지. 애초에 블랙팬서 귀에도 안 들어올 만한 인물이야 이런 거든. 그냥 그 밑에 선에서 잘랐어야 돼. 입국했을 때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죽어야 맞지. 그니까. 그리고 또 하나 킬몽거는 네. 왜 부산에서 클로하고 결탁을 한 거야? 그러게요. 킬몽거가 네. 처음부터 와칸다를 목표로 하고 있었잖아. 와칸다에 와서 왕좌 쟁탈전을 벌일 게 이 사람의 미션인 거잖아. 그치. 중간의 과정은 뭐가 됐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냥 와칸다로 가면 돼 미국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클로하고 접선했을 때 어. 박물관에서 유물 훔치고 이런 패거리 노름 이런 거 할 게 아니고 바로 클로 족쳐가지고 모가지 뽑아가지고 와칸다 가가지고 야 내가 클로 잡아왔어. 죽였어. 나 왕으로 인정해줘. 나 이만한 공적을 세웠어. 이래야 맞잖아. 우리 아빠는 비브라늄을 빼돌렸을지언정 나는 이거 다시 갖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명분을 세울 수도 있는 거지 오히려. 근데 클로하고 중간에 그런 썸씽을 왜 나누냐는 거지. 이거는 그냥 부산 경유해가지고 액션 분량 뽑으려고 이야기 구도 자체를 그냥 어거지로 짜맞춘 거잖아. 그리고 곁다리도 또 하나. 킬몽거는 이 모든 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어?
아버지가 뭐 어떻게 알려줬어? 보니까 초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더만 고학년도 아니야. 한 9살, 10살 됐을 것 같아. 그 정도면은 아버지가 무슨 음모를 꾸미는 건지 어떤 정치적 포지션인 건지 아버지가 누구한테 죽은 건지 또 어떻게 알아? 그치. 이미 죽어 있었는데 갔을 때는 뭐 강도라든지 친구라든지 뭐 이런 사람을 의심하는 게 맞지 않아? 어떻게 자기 백부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거 알아? 무슨 정보를 어떻게 얻어가지고? 그러네. 무슨 복수심을 거기서 얻는다는 거야? 그치. 쓰여있는 건 그냥 일기일 뿐인데. 그치. 그러니까 킬몬거의 시작부터 킬몬거가 와칸다로 진입하는 과정 그리고 이 킬몬거를 와칸다 지배계층이 받아들이는 태도 와칸다의 그 정치 구조 시스템 모든 것들이 다 사상 누각이고 블랙팬서라는 와칸다라는 배경 공간을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익했고 부조리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저도 좀 더 덧붙이자면은 부산에서 일이 진행이 된 다음에 킬몬거가 와칸다로 날아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경비행기예요. 경비행기로 한국에서 아프리카까지 간다고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상태고 블랙팬서가 결투에서 결국 죽었어요. 야, 죽진 않았지. 죽진 않은 다음에 중상을 입었지. 그걸 중상을 입은 거를 자바리 부족에서 그렇게 쉽게 다시 태어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허브를 없애란다고 그게 다 없어지는 것도 말이 되는 건가 싶죠. 그치. 내가 봤을 때는 최소 몇백 년은 이 나라가 유지가 됐는데 인구도 한 수백만은 될 것 같고. 네. 근데 그 허브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치. 또 마지막 액션쯤 보면은 완전 아프리카 부족끼리 싸우는 느낌이 나잖아요. 코뿔소가 나와요. 위에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가. 아니 바이브라니움으로 코뿔소 그니까요. 코뿔소 가문 만들어줘요. 비효율적인 이게 말이 그치. 되는 건가. 한 1900년대 이쯤만 해도 소든 말이든 굉장히 비효율적인 가축으로 전락한 지 오랜데 그쵸. 아주 제한적인 용도만 부여받게 됐잖아. 근데 하물며 코뿔소라고 훨씬 비효율적인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처먹을 텐데 키우는 비용보다 그냥 비행기 몇 대 만들거나 그치. 뭐 탱크 만드는 게 낫지. 이 정도 기술력 갖고 있는 코끼리 나라면 기계를 만드는 게 나아. 장갑차 만들지 그냥. 자기 부속열차 그거 자기들 마음대로 조절하고 돌리는 정도면은 말도 안 되는 과학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이미 4차 산업혁명이 끝난 단계야. 그쵸. 그런 나라에서 코뿔소를 키워서 전투병으로 싸운다? 그리고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 나라인데 아직도 창이랑 방패로 싸운다? 그치. 네. 그리고 마지막쯤 오면은 부부끼리 어. 대화를 나누면서 나한테도 창을 겨눌 거냐 이러니까 무릎을 꿇고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처럼 이 와칸다의 싸움이 종결이 되는 골목에서 패거리들끼리 싸우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그치. 같아요. 조종자도 없고 네. 나름의 꿍꿍이를 품은 다른 집단도 없고 견제자도 없고 이게 국가가 아니라 한 어. 중학생, 초등학생들끼리 싸우는 거다라고 시선을 낮추면 교실이야 교실. 네, 이해가 가요. 아 저럴 수 있겠구나. 뭐 엄석대 나왔는데 엄석대가 선생님한테 혼났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엄석대 까발라졌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해가 가지. 작은 세계니까. 근데 이건 국가인데 국가 수준이 아이언맨보다도 돈이 많은 블랙팬서가 있고 비브라늄이 뭐 말도 안 되는 과학적 발전을 이뤘는데 이거 뭐 정치도 그렇고 얘네들 사고방식이 애들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 정도 사회면은 반란군 집단도 분명히 생겨날 수 있는 환경이고 그거를 억누르기 위한 경찰 조직, 관료 조직, 사회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다 어디 갔느냐. 그리고 그 사회 시스템을 떠받치는 사람들의 지성체계, 문화, 관습, 정신체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고작 킬몬거와 블랙팬서의 싸움으로 귀결되는 게 주먹질을 잘한다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 아니 그리고 더 마이너스인 게 뭐냐면 블랙팬서는 허브의 힘을 빼면 특공대 군인보다도 못한다는 사실을 까발려줬잖아요 지금. 그치. 마지막엔 그나마 당위성을 넣어주려고. 바이브라니움이 비활성화 상태인 시점에서 기습을 가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처음엔 졌지만 정당하게 이겼다는 식으로 포장을 하잖아요. 정말 이해가 안 가고 킬몬거를 죽일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굳이 죽일 이유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 왜냐 과학기술이 너무 발달한 나라거든. 그쵸. 살리면 살리지. 척추에 총상을 입었는데도 반신불수도 안 되고 멀쩡하게 전투기 조종사로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인데 손톱 좀 긁혔다고 창 좀 찔렸다고 죽을 수가 없는 나라야.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그치.
또 덧붙이자면 주리가 죽는 것도 말이 안 돼. 아 그러네요. 살릴 수가 있었네. 살릴 수도 있고 왕좌 계승식에서 제3자잖아 주리는 말하자면. 이 사람을 죽인다? 대제사장인데 굉장히 고위 성직자고 사법체계를 관장하는 사람 정도로 보이는데 주먹 다짐하다가 죽여버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나라지. 이거 그치. 아무리 왕족이라도 이거는 심판이 행해줘야지. 그치. 사법체계고 뭐가 없나봐. 분명히 이 정도의 고도의 사회를 유지하려면은 상당히 복잡한 법체계가 있을 거고 나름의 정치 질서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범행이 이루어지고 쿠데타가 이루어지고 살인이 밥 먹듯이 행해지고 있는데 아무도 판정하지 않아. 혹성 탈출 처음 시리즈 있잖아. 그것보다도 못한 나라 체계인 것 같아. 원숭이 봐도 못한 나라 체계인 것 같단 말이야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국가상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야 되냐는 거지 근본적으로. 국가상이라는 건 그냥 스케치만 해주고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 굳이 구체적으로 실상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지. 대외적으로 그냥 선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왜 다 까발려가지고 이 초라한 낯짝을 모두가 관음하게 하느냐. 뭐 이런 근본적인 한계를 도저히 회피할 수가 없다. 그쵸. 저는 그 외에 마음에 안 드는 유머 코드들이 있었는데 클로가 부산에서 자가치시장에서 싸우다가 자동차를 타고 가잖아요. 장례식장 왔냐고 음악을 바꾸라고 하면서 힙합스러운 음악을 딱 틀어주잖아요. 내가 알던 마블 시리즈는 그렇지 않았는데 싸 하더니 영화가 진행되니까 자바리 부족이 식인종처럼 묘사를 해놨잖아요. 근데 영화 말미쯤 와가지고 자기들은 사실 채식주의자다 하면서 혼자 엄청 웃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러니까 너네들 우리가 뭐 식인종처럼 보였지? 그거 다 니네 편견이야. 우리 사실 뭐 채식주의자야. 뭐 이런 그런 쓰레기 같은 유머 코드를 넣은 거 아니에요. 정말 갑분싸더라고요. 아니 이 새끼들은 아프리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만든 놈들이 더 웃긴 거야. 아니 식인종이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굳이 지들이 찔려갖고 우리가 식인종인 줄 알았지? 우리 채식주의자야. 이게 뭐야? 아니 너무 벙쪄가지고 내가 알던 마블의 유머 코드들은 굉장히 좀 새롭고 기존의 것들 탈피한 것들이 많았는데 어이가 없다. 그리고 킬몬거 대사를 굳이 트집 잡자면은 트찰라한테 야 너네 아빠는 살인자다. 너는 살인자의 아들이나 다름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킬몬거 이 새끼는 한 명 죽일 때마다 지 몸에 문양을 박아놔요. 보니까 몇백 명을 죽인 것 같은데 살인자는 지가 살인자인데 트찰라한테 살인자의 아들이라고 까니까 뭐라는 건가 싶기도 하고 구석구석 요소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게 많아가지고 참 불만스럽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지엽적인 이야기들, 세계관이나 서사의 악귀나 그런 거를 다 그냥 제껴놓고 본다고 쳐. 어차피 오락물이니까 아다리는 우리 뇌 속에서 만들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렇다 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주제, 이 주제 측면에서 도저히 회피가 불가능하다. 뭐냐면은 이 영화의 주제는 결국 억압받는 흑인들, 억압받는 아프리카 대륙, 미국의 흑인들도 이것에 호응하자 뭐 이런 거 아니야. 물론 진지하게 그것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마블 세계관 내에 있는 흑인들의 가치관인 거지. 유행인 거고. 근데 아프리카가 그렇게 좁은 나와바리가 아니라는 거지. 아프리카 하면은 아시아 다음으로 큰 대륙이야. 굉장히 많은 부족들이 살고 있지. 그치. 우리가 흑인이라고 흔히들 통칭하지만 유전적으로 따지고 들면은 흑인이라는 거는 거의 인류 전체를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하거든. 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아주 일부의 족속만이 아시아와 유럽으로 전파되어서 지금의 백인이라고 불리우는 혹은 아시안이라고 불리우는 인종으로 간주된 거고 말하자면은 백인이 살쾡이고 그 황인이 고양이라고 치면은 흑인은 그냥 고양이과 전체인 거야. 우리가 흑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일단 어폐가 있는 거지. 단일한 집단이 아니란 말이야 말하자면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 그래서 아프리카 보면은 내전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잖아. 그 내전 같은 것도 보면 다 민족 갈등이라고 종족 갈등이고 자기들끼리 이제 집단이라고 생각해서 싸우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게 수백 수천 집단이 있는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을 그냥 흑인이라고 뭉뚱그려서 아프리칸이라고 뭉뚱그려서 하나 되자 단결하자 백인들의 침략에 대항하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인 관점이라는 거지. 우리도 치면은 베트남, 한국, 이란, 이라크, 러시아, 몽골 다 묶어가지고 아시아라고 그냥 통칭해버린 다음에 인종차별 철폐하자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지. 굉장히 얼토당토하는 서사인 거고
딴에는 인종평등적이고 음. 소수자적인 그런 영화를 만들었답시고 음. 내놓은 게 이 블랙팬서인데 음. 사실은 타자하고 있다. 음. 아프리카라는 집단 자체를 대상화하고 있고 음. 추상화하고 있고 카테고라이징해서 보고 있는 거다. 음. 그 점에서 영화의 근본적인 철학 자체도 잘못됐다. 음. 관점 자체도 잘못됐고 세계관 설정도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음. 그러니까 영화가 정치적으로 올바라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정치적 올바름을 과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화이기에 할 수 있는 비판이지 이거는. 저도 그런 의견인데 두 가지 정도 얘기하고 싶은 게 음. 이제 마블 유니버스라고 하는 거는 세계 넘버원의 음. 프랜차이즈가 돼버렸잖아요. 음. 그 와중에 이번에는 흑인 주인공을 가지고 흑인 스탭들을 꾸려서 흑인 배우들과 흑인 음악가들을 초청해서 영화를 아예 마블의 세계에 흑인이라고 하는 문화를 새로 들여왔어요. 또 하나 부산이라고 하는 굳이 접선 장소를 만들어서 한국에서도 촬영을 함으로써 아 우리 마블은 흑인도 사랑하고 한국도 사랑해 이런 요소를 굳이 가져왔죠. 주토피아다 이거지. 주토피아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생각했을 때 오히려 이거에 대해 불쾌하고 불편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액세서리지 액세서리. 네, 그러니까 흑인이라고 지칭하는 것부터가 이미 구별 짓고 그들을 보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른 편견 선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태프들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렇고 거의 다 흑인 위주로 구성을 해놨는데 그거 자체가 이 영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불편하게 들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들에게 오히려. 감독의 전작도 그렇고 배우도 그렇고 흑인들이 여태까지 고통받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호소하는 듯한 작품이나 연기를 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이 영화에 데려왔다는 것 자체가 이 영화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는 분명한 것 같고 그럼으로써 마블 프랜차이즈가 어떠한 의미로 세상 사람들을 주토피아로 만들고 만족시키려고 하는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오히려 많이 불쾌한 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골 때리는 게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중국인이나 거기서 거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관점인 거지 사실. 그치?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한 뭉덩거리 해가지고 그냥 포섭한 다음에 아 우린 전체적으로도 올바라 이렇게 과시하는 듯한 모습이니까. 그렇지. 패션이지 패션. 네. 오히려 낮춰서 보는 것 같아서 불쾌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대상화지 대상화. 네. 대상화하니까 빼놓을 수 없는 거는 거지 같은 부산 묘사. 아니, 내가 뭐 부산 권위자라서 아니면은 충실히 한국을 묘사해주길 원하는 한국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기괴하다. 이거는 한국이 아니라 그냥 어디 마카오 같다. 홍콩이나. 그 이상 덧붙일 말이 없는 것 같아. 거기다 종픽 나오죠. 마지막에 베테랑 엔딩처럼 카메라 들고 찍고 있는 거 보면 이해할 수 있어. 뭐 사실 뭐 리얼한 반응이긴 하잖아. 그쵸. 근데 리얼하지 않은 거. 한국의 검역은 어떻게 된 건가? 도대체 이 총기와 무장과 흉기들은 어떻게 공항이라든지 수입 검역을 돌파해가지고 어떻게 들여온 건지. 경비행기도 말이 안 되죠. 그런 관점에서. 도대체 한국의 치안과 이 공권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너무 한국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거야말로. 그치. 한국 그렇게 쉽게 죄짓고 다닐 수 있는 나라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부산에서 자가이치 시장에서 그렇게 총질하고 슈트 입고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슈트에 그걸 본 순간 아 와칸다라는 나라가 있네 이렇게 까발리게 돼 있어. 그치, 굳이 왜 그런 슈트 입고 싸우냐고. CCTV가 그거 다 찍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미 유튜브에 다 퍼졌을 거라고. 한국의 그 정보통신 기술을 너무 무시하고 있어 이거. 한 댓글을 봤는데 이제 흑인 영웅도 나왔으니까 아시아 영웅을 만들어 달라 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참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포켓몬 하나 더 늘리는 거 무슨 정도의 의미밖에 안 되지. 네. 이제 슬슬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점은 영화에서 자꾸 현실 세계를 가져오는 게 너무 별로다 싶더라고요. 요즘 그런 영화들이 유행이잖아요. 영화의 만듦새는 엉성하지만 메시지가 올바르기 때문에 너가 이 영화를 싫다고 하는 순간 메시지를 반대하는 양 그런 반응을 보이게 만드는 영화들이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정의로운 영화. 그쵸. 주제에만 호소하는 정의감에 타오르는 그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이 영화는 영화의 만듦새도 그렇고 설정도 그렇고 영화에 진행되는 개연성도 마블이라고 생각해야 할 수 없을 정도로 개차반인데 스태프들, 배우들, 감독, 음악계에 참여하는 모든 아티스트들을 통해서 이것을 반박하면 마치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듯한 영화라서 정말 필요없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와칸다라고 하는 나라를 주토피아처럼 재미있게 그것에만 집중해서 그려냈으면 차라리 나았을 거다. 근데 지금 왜 굳이 이런 스토리가 나왔는지 생각을 해보면 인피니트 워가 나오기 위해서 한국 문화를 보여줌으로써 한국 관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대감을 위해서 한국을 넣어야 한다. 그리고 흑인 스태프들과 흑인 배우들만 들어가니까 유명 배우도 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앤디 서키스 같은 포레스트 휘테커 같은 뭐 나라도 나와야 한다. 액션도 멋있어야 된다. 그 와중에 여자친구와의 로맨스도 있어야 된다. 와칸다가 벌이는 국제적인 정치 상황도 보여줘야 된다. 거기다가 흑인이 나오니까 흑인 하면 뭐야,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야 된다. 영화에 나오는 얘기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구멍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블 영화 중에서도 최악이지만 그냥 요즘 상영하는 영화 중에서도 별로인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블이라서 기대치보다 별로가 아니라 그냥 이건 못 만든 영화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1점 주고 싶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이 영화는 덕후들이 좋아할 영화다. 덕후들이 일단 로스 요원 같은 경우 그래. 이 사람이 뭐냐면은 기존의 영화에서 흑인 배우들이 하는 포지션이야. 흑인 영화에다가 딱 한 명 백인 박아놓은 게 그 포지션이라는 거지. 그 전이성을 아마 좋아할 거야. 그리고 로스 보면 되게 어리바리한 게 귀엽잖아.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부산 묘사. 부산 묘사 개떡 같은데 솔직히 미국 덕후들이 좋아할 것 같아 내가 보기에. K-pop 좋아하시는. 그 사운드도 싸이거 넣어놨잖아. 맞아. 행오버도 넣어놨고. 그리고 봉준호가 연출한 것 같은 그 부산 분위기. 진짜 부산이라기보다는 한국 감독이 연출한 듯한 그 기괴한 맛이 풍기는 그런 부산. 그리고 특히 와칸다 묘사 같은 거 보면은 그게 개연성이 맞든 안 맞든 테크놀로지 묘사 같은 거 있잖아. 과학기술 뭐 비행기 날아다니고 자기 부상연을차 돌아다니고 무기 같은 것도 좀 새롭고 그 광활한 도시의 규모 같은 거. 그래서 그런 코드 노린 것들이 보인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흥하지 않았나? 이제 사람들이 작품의 악귀나 인과관계나 뭐 이런 거를 보고서 마블을 보는 때는 이미 지났다. 그냥 코드 보고 즐기고 캐릭터 보고 즐기고 힙하다 싶으면 좋아하고 그런 단계다. 그래서 어느 정도 테크까지 왔는지가 가늠이 되는 것 같고 못 만든 영화인데 제작 의도에 위반되게 만든 것 같진 않다. 원래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것 같다. 그래서 평가하기가 난망하다 싶고 별점은 1.5점 주고 싶습니다. 네. 한마디 더 하자면은 그런 온갖 코드 떡칠을 해놨고 온갖 전위적이고 온갖 클리셰 비틀기를 해놨어도 서사라인 만큼 클리셰스러운 게 없다. 블랙팬서가 왕이 되고 여자친구와 로맨스를 진행하는 그 구도는 전형적인 50년대 백인 남성 로맨스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작년에 겟아웃이 떠오르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겟아웃은 솔직히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지. 뭐 감독 데뷔가 있으니까 뭐 시리즈 데뷔 있으니까. 네. 겟아웃 정도만 돼도 솔직히 이 정도 욕은 안 하지. 하여튼 보면서 가장 그랬던 거, 킬몬거가 왕이 된 다음에 굳이 힙합스러운 옷을 입고 음악이 완전 그 힙합스러운 음악이 나올 때 옴싹달싹 못하겠더라고요. 이거 뭐야. 촌스럽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본 블랙팬서인데 아니나 다를까 까게 돼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쉐이프 오브 워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